힘들게 산다. 질문부터 다시 하겠다. 그럼 질문 여기서 확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거. 그럴까요? 알았어. 그 얘기 있잖아요. 작가님이 처음 부천에서 개인전 한다고 하셨을 때 맨 처음 했던 말이 개인전 하는데 천장이 50m예요. 50m라고 했어요? 진짜? 39m라고 했을 텐데? 진짜? 내가 입으로 맞잖아요. 100m라고 했다. 엄청 높다라는 그렇지. 상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전시되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이의 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다. 근데 이 공간에서 어떻게 전시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은 연락이 와서 진행을 하려고. 공간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 만족스럽다는 게 그냥 도시 한복판에 뭔가 숨겨진 공간을 찾는 느낌? 이 도시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품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뭔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죽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은 모든 상품이 모이는 공간에 소멸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제 나이에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내가 젊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되게 일반적으로 좀 죽어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이 소멸하고 죽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되게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고독사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 그런 작업을 할 것 같긴 해요. 질량 소멸을 하거나 죽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고 어떻게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물론 지금도 생각한 게 있긴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선 공간은 마음에 들지만 설치를 하고 뭐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면을 원하는데 그 장면을 이 공간에서 가능할까? 왜냐면은 설치할 수 있는 환경도 사실 일반 미술관이랑은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큰 공간에서 뭔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면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우선 되게 컸죠. 그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욕심을 많이 줄이고 좀 설치에 그나마 좀 편리한 그런 구조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큰 작업을 좋아해요. 큰 작업을 좋아하고 큰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도시 안에 뭔가 자본으로 형성된 생태계를 먼저 시각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본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그 거대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작업이 커지는 일이 있고 근데 그 커지는 거를 이제 좀 다르게 규모 면에서 커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질량이라는 이야기로서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 그걸로서 또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어요. 작가님이 이번에 개인전에서 준비하신 주된 작업은 입구에서 들어와서 보이는 압도적인 크기의 공간을 모조리 다 자신의 것을 향유하고 있는 크리처 생명체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굉장히 연극적인 연극의 무대적인 연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라진 양말이라는 작업인데 이 두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처 작업 자체가 도시 안에 그런
생태계, 자본이 몰리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자본에서,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상품들이 모두 다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도착하는 지점에서 기기한 형태, 더 키미라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에 그물망 같이 뭔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그물망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 대한 질량에 대한 이야기로서도 이제 연출이 된 거예요. 보통의 통념상 알고 있는 공간 외국에 있어서 설명하는 그물망, 그런 것들을 같이 구성했죠. 그런 얘기로서 이 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현상, 그러니까 상품이 여러 가지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그런 폐기물이 모이고 또 하나의 좀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 현장 자체가 공간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사라진 양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작업 노트를 써요. 약간 일기처럼 쓰기도 하고, 또는 그냥 뭐 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풀어보고 싶을 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써요.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쓸 때 이번에는 이제 양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라진 거죠. 네, 살다 보면 양말 한 짝씩 사라지죠. 항상 헤어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산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그게 늘 양말이 한 짝만 사라져요. 근데 그 양말이 한 짝만 사라지는 게 처음에는 이 공간 자체에 블랙홀이 있나? 뭔가 자꾸만 하나씩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두 짝이 없어지면 도둑이 있나라고 생각할 텐데 한 짝만 없어지니까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왜 양말이 한 짝만 사라질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고민을 해보다가, 싸구려 양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싸구려 양말들이 그 가격만큼 그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고 소멸해버린다고 느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질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질량을 갖고 있는 양말이 사라졌다. 그거를 나는 이번 소각장이라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소각장도 저한테 굉장히 불안정한 공간으로 느껴졌고, 그 불안정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그 경험을 이제 불안정한 상태의 무대로 만들어서 불안정한 연주를 하는, 이렇게 사운드 퍼포먼스까지 진행되는. 사라진 양말이라는 작업을 보고 그 작가님이 쓰신 작업 노트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블랙 유머로 점철되어 있음과 동시에 과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제가 과학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긴 하죠.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궁금증을 조금씩 해소하는 그런, 작업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리처 작업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본의 에너지로 팽창하는 그런 식으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작업 자체도 좀 불투명하게 안에 내용물이 비어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라진 양말 작업에서도 이제 불안정한 질량을 가진 하나의 물체가 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메트로놈 박자로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이제 결국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기로 이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불안정한 사운드로 그 상태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적색 편의 현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질량이 갖고 있는 그런 속도감이라든지, 아니 어쨌거나 물체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런 거를 이제 LED로 이제 적색 편의 현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닥에 이제 물이 있어요. 이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이제 그 물이 있는데, 뭔가 물의 파장으로서도 또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있고. 물의 파장은 그네가 이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네가 제가 혼자 밤에 이렇게 산책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가서 산책을 할 때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무서운 애들 있으면 보통 안 가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면 가서 이제 그네를 타요. 그네를 타면서 밤하늘을 이렇게 봐요. 밤하늘을 볼 때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그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상태가 일시적으로 이제 중력 이탈을 하는 감정으로 느껴져서 그 느낌으로 밤하늘을 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사라진 양말에서도 이제 그네라는 퍼포머가 그런 일시적인 중력 이탈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저는 뭐 작업에 연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현상들. 그 작가님께서 바로 전에 그 질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자본의 질량감, 무게감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통장의 무게는 같은데 거기 숫자 길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질량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종이에 대해서도 작업들을 쓰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로또 한 장을 샀어요. 그래서 뭐 그게 됐을 때 한 10몇 억을 받겠죠? 그러면 나는 드디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싸구려 종이 한 장, 정말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이게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질량과 무게를 갖게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본이라는 거에 대한 무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각화했을 때 뭐 무거운 형태를 둘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가벼운 좀 뭔가 대상을 둘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질량으로 인해서 공간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을 때 이제 박자, 메트로놈 사운드로서 이제 메트로놈 사운드가 교차되면서 그 공간의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악기를 이용해서 또 작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 라이고 사운드, 그 난지에서 라이고 사운드로 이제 중력파 검출됐던 사운드를 한번 퍼포먼스하고 올해는 정말 라이브하게 그런 이제 진동이 울리는 그런 악기로 이제 공간을 울려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또 준비를 했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제가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악기의 성격이 벗어나는 사운드도 만들어내고 악기의 성격을 유지하는 사운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 불안정한 상태의 연주를 좀 불안정한 메트로놈 사운드와 함께 이제 그 무대 작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연출하는 걸 좋아해요. 연출하는 걸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고요. 네, 자극적인 영상 좋아하고 그 자극적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쉽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에 적합한 도구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뭔가 그런 자극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 끝까지 듣거나 감상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춰서 나는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도 처음부터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요소들이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당의 이미지, 기복적인 장치로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그렇고 뭔가 질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로서 보여주고 싶은 적색편 현상도 그렇고 결국에 되게 자극적인 형태의 모습들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생태계 자체도 되게 키메라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를 뭐 차용해서 같이 혼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자극적인 그래서 음식도 자극적이고